안녕하세요. 오늘 심볼론의 파트너와 유혹자를 할게요. 파트너는 리브라 천칭자리고요. 심볼론의 정갈자리는 명왕성 플루토예요. 스콜피오죠. 한번 먼저 파트너부터 해볼게요. 여기는 리브라 천칭자리고요. 리브라 천칭자리는 금성이 룰러예요. 지배행성이라는 거죠. 거기에 공기사인이에요. 공기사인. 공기사인이라는 거는 가볍고 확 퍼지는 그런 거. 그 다음에 여기는 활동궁이에요. 활동궁. 카디널이라는 거죠. 활동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9월 23일에서 10월 23일. 그러니까 이전에 거기 처녀자리 버거에서 추수 준비하고 뭐 깐깐하게 이렇게 추수 후에 나눌 건 나누고 이런 건데, 여기서는 완전히 추수한 후에 추수 후 그동안에 이제 노력한 거에 대한 결과가 이제 수확량이 딱딱 결정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아주 공정한 시간이에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한 사람은 수확이 많을 것이고, 열심히 안 한 사람은 수확이 낮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브라 천칭자리를 하죠. 그래서 이 천칭자리는 어떤 걸 나타내냐면은 요런 것처럼 균형과 조화하고, 또 금성이 룰러기 때문에 평화주의자예요. 평화주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좋게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걸 원하질 않아요. 그래서 원만한 타협의 규제? 글쎄요. 타협을, 어떤 문제라도 아주 타협을 잘해요. 능숙한 거죠, 문제 해결에. 그 다음에 어떤 갈등도 이렇게 타협해서 평화롭게,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남과 이렇게 싫어지는 걸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중용을 지키고 평화를 지키면서 남들과 모임도 좋아하고 사교적인 거예요. 요 금성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금성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친절하고 항상 금성 많이 했죠. 우리가 금성은 비너스죠, 아프로디테. 그렇기 때문에 친절하고 예술성 있고 감수성도 뛰어나요. 그런데 이제 이 금성이 아프로디테가 부정으로 가면은, 그 전쟁의 신 에리스하고도 불륜으로 오래 그랬잖아요. 바람도 많이 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으로 가면 음란하고 허영과 너무 쾌락으로 빠진다는 거죠. 부정으로 갔을 경우에요. 그러면 천칭자리가 부정으로 갔을 때는 너무 이렇게 중요하고 좋게 가려다 보니까 머릿속이 늘 복잡하고요. 머릿속이 늘 복잡하고 피곤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잠이 보약이에요. 남을 위해서 항상 잠이 보약. 그만큼 자기 나름 피곤한 게 있어요.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는 어쩌면은 우유부단해 보이고, 항상 이렇게 딱 부러지는 게 없어 보이니까
이 사람은 그게 아닌데도 중용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활동궁이고요. 공기사인이고, 공기사인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소드예요. 검카드, 칼카드라고 하죠. 검카드. 얘는 항상 이것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지성적인 에너지다. 지성적인 에너지. 논리적이고요. 논리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판단, 분석, 판단을 정확히 하려고 하는 거. 이래서 좀 무섭다는 거죠. 중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얘 때는 추수, 그러니까 추분 지나서 할로라는 거는 막 이제 이슬 맺히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 다음에 상강은 이제 이슬이 내리는 거예요. 첫서리 아주 설이 쫙 하얗게 아침에 일어나면은 설이 쫙 깔리는 거,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얘네들은 골반 허리 뭐 이래서 힘을 쓰는 곳, 우리 몸에서 힘 쓰는 곳, 이래서 여기가 섹스, 성의 에너지의 근본이에요. 그건 어떤 거냐면 이건 다시 이따가 또 얘기할게요. 그리고 지성적인 에너지, 논리적인 판단, 공정한 시간, 그 다음에 조화, 평화주의. 이 사람은 천칭자리는 늘 이렇게 파트너와 균형을 이루고 같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인생 과제는 얼마나 좋은 파트너, 자기하고 잘 맞는 파트너를 만나느냐가 인생의 중요한 과제예요. 파트너를 만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 우유부단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리브라라는 거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양자리고 여기가 이렇게 돼서 7하우스예요. 7하우스로 간장하고 얘가 1하우스예요.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180도죠. 어포지션이라고 이렇게 에스펙트 선이 서로 반대편에 있어요. 얘는 갓 태어난 아기라 우선 얘는 상대방을 늘 살피고 배려하고 같이 평화롭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나눠야 된다. 양자리는 이 절충하려는 모습,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는 모습. 천칭자리는 너무 남을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가 없어요. 늘 희생했다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양자리의 추진력과 결단력, 진취적인 성격, 뭐 쿨한 성격, 이런 걸 좀 보완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7하우스는요, 어떤 걸 보냐면 결혼, 파트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그 남들과의 관계,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 아니면 친밀한 관계, 사적인 인간관계라든가 사적인 관계를 보는 곳이에요. 나와 다른 이와의 관계. 나는 양자리인데
천칭자리 속에 금성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예쁘고 예술적이고 귀족 같은 사람들하고 친하군요. 양자리 손님한테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양자리, 자, 천칭자리에서는 지금 여기가 도모사일이죠. 도모사일, 자기 자리에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데트리먼트 폴이라고 한다면 화성이 여기 와서는 힘을 못 써요. 태양도 힘을 못 써요. 화기운들이죠. 그렇지만 얘는 화죠. 양자리잖아요. 화성이죠. 화성이 룰러죠. 얘는 또 여기에 태양은 괜찮겠지만 태양은 이 사람한테 엑절테이션이에요. 근데 이 사람한테 금성은 또 힘을 못 써요. 이 평화주의자가 공격적인 이 불사인에 들어가면 힘을 못 쓴다는 거죠. 데트리먼트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평화로운 가운데 이 화성은 자기 힘을 못 쓰죠. 갑자기 난폭하게 굴면 이 사람들 다 도망가니까 죽은 듯이 있어야겠죠. 그런데 금성이 관여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굉장히 멋쟁이에요. 귀족적으로 멋쟁이에요. 예술도 사랑해요. 예술도 사랑하지만 금성의 잘못된 부분들, 애정행각, 욕망, 너무 아름다움에 탐닉하는 거, 그러면 사치 낭비가 되겠죠. 어쨌든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사람이라 사업가 오너로도 괜찮고 참 괜찮아요. 그래서 이 천칭자리 리브라에는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제우스의 테미스 부인이었던 테미스, 여기서 모이라이를 낳잖아요. 이 테미스가 저울을 들고 눈은 가리고 공정한 심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천칭자리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맨 처음에 델포이 신전을 내서 봉사했죠. 델포이 신전에서 영적인 구도자들에게 빛과 비전을 알려줬죠. 그래서 이거를 또 아폴론에게 물려줬죠. 시집가는 바람에 딴 데로 아폴론에게 물려줘서 이것 신탁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서 그 다음에 아폴론이 델포이 신전의 주인이 되죠. 다음에 공기사인.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아주 그 깐깐했던 처녀 자리에서 추수하니라고 그런 거 한 후에 이 천칭 자리는 나눌 건 나누고 사이좋게 평화롭게 겨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공정한 시간, 조화롭게 가려고 하는 그런 거. 그렇게 생각하면 이 천칭 자리는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카드가 문제점으로 왔을 때를 볼게요. 문제점으로 왔을 때, 문제점으로 왔을 때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인 거예요. 관계를 너무 저울질하거나, 관계 저울질, 아니면 관계를 너무 맞추려고만 하는 거죠. 가식적이던 진심이던 잘하려고 막. 그리고 또 서로 계산에 맞춘, 왜냐면 이 천칭자리는 현실적인 사람이에요. 정략적 관계.
이것도 금성이 관여하기 때문에 보이는 거에 너무 신경 쓰는 거죠. 이것도 정말 상대방은 피곤한 거죠. 항상 이뻐야 되고 매력적으로 보여야 되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피곤하죠. 보이는 거에 너무 치중, 너무 신경 쓴다. 그러면 이거의 해결은요? 해결은 천칭자리에 좋은 점을 부각해야겠죠? 그러면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을 잘 맞춰서 평화롭게 가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교류해라. 원래 천칭자리가 그렇게 하죠. 사회성과 인간관계를 잘 해라. 그 다음에 공정해라. 뭐든지 부정 같은 거 하지 마라. 이거의 결과, 균형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한다. 타인 이해. 공정한 동업관계, 공정한 연인관계, 공평한 연인관계 유지한다. 이거예요. 이 카드는. 그러니까 좋은 파트너가 생긴다. 좋은 파트너십이 유지한다. 이렇게. 금성에 게으르고 막 놀기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거는 문제점으로 들어가고 예술적이고 아주 인생을 재밌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나이는 42세에서 49세. 그러면 이걸로 천칭자리는 파트너는 마치고요. 그 다음에 스콜피오 세덕션이라는 거는 유혹이에요. 세덕션이라는 소리가 있거든요. 지금 유혹자 여기서는 세덕서 원래 세덕션이란 게 유혹이란 소리가 있는데 이거 유혹자 세덱서겠죠. 이거는 스콜피오와 여기 명왕성 플루토가 이렇게도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갔던가 요 모양도 있죠. 플루토 아유. 얘는 물사인이에요. 정갈자리는 개자리 파이시스 물고기 자리, 정갈자리 물사인이에요. 그러면서 고정궁 픽스드예요. 픽스드라는 거는 거의 뭐 완전히 이렇게 자기의 자기의 그게 완전히 강하다는 거죠. 픽스드예요. 그 다음에 얘는 명왕성이라고 쓸게요. 명왕성. 지금 명왕성은 외소행성으로 이제 잘려 나갔죠. 그 다음에 10월 23일에서 11월 22일 상강, 설이 내리는 상강에서 이제 입동, 겨울 시작, 들어갈 입, 겨울동. 그 다음에 소설, 눈 내리는 시작. 요럴 때기 때문에 아주 추울 때예요. 겨울이죠. 나이로는 49세에서 56세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낙엽이 다 땅에 내려왔어요. 그래서 거름이 돼서 다시 동식물을 살리는 죽음과 부활 재생
마치 우리가 깜깜한 밤에 죽은 듯이, 그러니까 얘는 죽은 듯이 잠잔 후 새롭게 에너지를 생겨서 새롭게 변신, 트랜스포메이션 있죠. 트랜스포메이션, 변형,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양자리, 천칭자리, 천칭자리, 여기가 7하우스, 여기 8하우스가 스콜피오가 관장하는 명왕성의 플루토의 8하우스예요. 그럼 여기는 어떤 거를 나타내냐면 거의 침실 분위기예요. 우리가 이 8하우스는 어떤 거냐면 죽음, 유산 상속, 남들이 재산이 얼마나 있나, 상대방의 재산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 1하우스고 2하우스잖아. 2하우스의 황소잖아요. 1하우스 여기도 제가 전에 하데스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깜깜한 곳. 이 나의 재산, 내가 가진 소유로 일터에서 일한 거 모든 걸로 해서 1하우스를 보좌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반대가 어포지션 관계인 반대가 이 8하우스예요. 그래서 여기는 남의 돈이에요. 남이 가진 돈, 남의 돈, 유산, 상속. 여기 유산을 받으려면 누가 죽어야 받죠. 죽음, 부활, 그 다음에 성이에요. 이 속은. 왜 그러냐면 이 성 기능이 좋아야 그 다음에 다시 자식을 낳고 재생을 할 거 아니에요. 윤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스콜피오는 정말 차분해요. 제가 1하우스가 스콜피오에 목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뭐를 알려면 끝까지 파헤치는 게 있어요, 좀. 그래서 이렇게 조용조용하면서도 아주 날카롭게 상대방 약점으로 딱 캐치해서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해주고 좀 통제력이랄까, 뭔가 좀 카리스마가 있는 그런 게 여기 8하우스가 강렬한 거예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는 재 속에서 부활한 불사조, 이게 스콜피오잖아요. 불사조가 독수리가 돼서, 그래서 이 스콜피오에 독수리가 자주 나와요. 독수리가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가 불사조 하늘로 올라가고 정갈이 이렇게 불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끈기도 있고 어쩌면 잔인함도 있고 극단성. 그래서 이게 자기 성찰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없는데 아주 예민한 사람들, 감수성이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인간한테 집착하면 극단적이게 된다는 거죠. 집착하고 집요하고 겉으로는 몰라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는 얘도 거의 이 독으로
가만히 있다가 이 포이즌, 꼬리에 포이즌 이렇게 쓰나? 포이즌 P-O-I-S-O-N 포이즌 도구로 사람을 공격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공격은 안 하지만 자존심에 스크래치 당했다 생각하면 정말 끝까지 물고 들어가죠. 이 독을 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스콜피오는 절대 인간한테 꽂히면 안 돼요. 자기의 학문이라든가 공부라든가 뭔가에 꽂혀야지. 질투와 소유욕과 그 집착성, 이게 잘못되면은 스토커 되고 복수하는 사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이 성에너지의 컨트롤이 인생의 과제고, 이거를 인간한테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왜 이걸 침실이라고 하냐면, 깜깜한 밤에 들어가서 우리가 푹 쉬었다가 트랜스포메이션 돼가지고 다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콜피오도 반대편에 쌓인 황소 자리에 이 사람들은 토라 굉장히 현실성 있어요. 펜타클이죠. 그래서 반대편에 이 현실적인 거, 아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올바른 건가, 나 미쳤나, 아니면 남들 눈에 이게 어떻게 보일까, 이런 현실성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플루토가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하데스라고 하죠. 플루토는 하데스라는 게 영어로 하데스가 보이지 않는 자란 뜻이에요. 보이지 않는 자. 그러니까 페르세포네를 명계 지하로 데려갔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플루토는 명계이신 하데스예요. 어둡고 깊은, 어쩌면은 죽음 극단. 그러니까 우리가 겨울에 아주 그냥 다 쓸어버리잖아요. 서리로. 무섭잖아요. 굉장히 봄 돼야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변형, 트랜스포메이션하고 변화예요. 변화. 죽음과 파괴, 그리고 죽음 파괴예요. 이거는 다시 재생하는 에너지일 뿐이에요. 에너지로 쓰는 거예요. 에너지의 힘. 에너지 집중력도 좋고, 얘도 지금 이거랑 다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이게 이거 보세요. 마치 이 헬게이트 지옥불에서 금방 나온 악마 사탄이 여기 오각 그것도 있죠. 욕망성인가. 여기 검은 장미를 탁 들고 나 손잡을래? 악마와 손잡을래? 악마의 유혹이죠. 거의 뭐 거절하기가 힘든 그런 강렬함. 그래서 이게 문제점으로 왔을 때요. 문제점으로 왔을 때 이거에 이제 문제점들이 다 들어가는 거죠. 타인을 구속하고 속박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무서운 진념. 그 다음에 비밀스러운 거야. 저 사람이 날 그렇게 생각했었어? 모르는 거죠. 정갈이 갑자기 도구를 확 쏘듯이. 그 다음에 자기 생각에 빠져서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어딘가에 집착 어두운 에너지에 빠진 거예요. 악마의 에너지에 푹 몰입된 거죠.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해결은 집착했지만 사이가 좋아진 거죠. 이런 집착이 필요 없을 정도로 사이 좋아짐. 그리고 나쁜 짓 안 함.
부정적인 짓 안 함. 그다음에 그런 부정적인 에너지에서 벗어남. 그리고 좀 더 사람이 계획적이고 현실적이 됨. 이런 거고요. 이거에 대한 결과는 이런 모든 거를 이겨냄. 건강도 좋아지고 성에너지도 활발해지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악마와 손잡고 유혹에 빠짐도 돼요.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파라하우스는 무조건 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성적으로 깊은 관계가 됨. 깊은 관계가 형성됨.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이 스콜피오 역시 스콜피오는 룰러가 화성이에요. 화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도 얘네들한테 와서 힘을 못 쓰는 거는 달이에요. 달은 뭐예요? 어머니도 나타내고 자기의 그 내면의 그 내면이죠. 자기의 내면. 아니면 불안한 마음 뭐 이런 건데 여자도 나타내고 어머니도 나타내고 이런 건데 여기 와서는 데트리먼트 돼요. 완전히 꼼짝 못하는 거예요. 화성에 와서는 여기 와서는 금성도 꼼짝을 못해요. 금성은 화성한테 꼼짝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데트리먼트 되는 거예요. 달, 금성 얘네들 다 어떤 거예요? 여성 사인이잖아요. 얘는 남성 사인이고 너무 강한 거죠. 공격성 뭐 이런 거잖아요. 여성성은 수용성이고 얘는 공격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여기 와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로 심볼론의 파트너와 정갈자리 유혹자를 마칠게요. 감사합니다.